오늘의 쉬운 파트, 비트코인 1일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 네.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정말 뭐랄까,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네요. 맞습니다. 정말 빠르게 돌아가죠. 우선 2025년 6월 25일 오늘 오전 7시 최신 데이터 기준으로요. 비트코인이 지난 24시간 동안 약 3.7% 정도 상승해서요. 현재 10만 5,785 그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 3.7%면 꽤 올랐네요. 네, 그렇죠. 여러 요인이 좀 작용한 결과로 보이는데요.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저희가 쭉 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상승 요인, 또 하락 요인 이렇게 나눠서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을 좀 끌어올린 그런 긍정적인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지정학적 안정 소식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하고 이스라엘 간의 완전한 휴전 합의 이걸 발표하면서 큰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어요. 아, 그 소식 저도 봤습니다. 네, 덕분에 유가는 좀 내리고 비트코인은 다시 10만 6천 달러 선을 회복했더라고요. 이게 참 비트코인의 흥미로운 면인데 어떨 때는 위험자산처럼 시장이 안정되면 같이 오르고 또 어떨 때는 디지털 금이라고 해서 불안할 때 오히려 찾는 모습도 보이고요. 맞아요. 양면성이 있죠. 이번 경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난 거 그렇게 봐야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규제 환경. 이쪽에서 좀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어요. 아, 규제 중요하죠. 어떤 내용인가요? 미국 연준이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제한을 완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요. 또 상원에서도 시장 구조 법안 논의가 좀 진전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에서도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세금 부담도 좀 낮춰주려는 그런 논의가 있다고요? 규제가 명확해진다는 건 그러니까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좀 더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관 투자자들이나 전통 금융권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이건 단순히 가격 상승 기대감 이걸 넘어서 시장의 어떤 장기적인 신뢰도하고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확실히 기대감이 좀 커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마지막 상승 요인인데요. 꾸준한 기관 자금 유입입니다. 아, 기관들. 네, 프로캡 BTC라는 곳에서 3,700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샀고요.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여기도 유명하죠. 2,600만 달러 상당을 추가로 매수했다고 합니다. 와, 계속 사들이네요. 네, 그리고 미국 현물 ETF 쪽으로도 3억 달러 이상 자금이 들어왔다고 하고요. 네. 이걸 정리해보면 결국 중동 지역 안정된 거 그리고 규제가 좀 명확해질 거라는 기대감, 여기에 기관들이 꾸준히 사주는 거, 이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상승 동력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기관 참여는 비트코인이 이제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점점 주요 투자 자산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뭐랄까, 동전의 양면처럼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든 요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항상 좋은 소식만 있을 순 없으니까요. 네, 우선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대규모 비트코인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채탈이라는 해킹 그룹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약 2억 4,500만 달러. 와, 우리 돈으로도 상당한 규모죠. 이만큼의 비트코인을 훔쳐갔다는 소식입니다. 아, 그 금액이 엄청나네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이 정도 규모의 해킹 사건이 터졌는데도 시장 반응이 생각보다 뭐랄까 좀 차분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게 좀 의외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가격이 막 크게 출렁했을 텐데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개별 거래소나 지갑의 보안 문제하고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의 어떤 안정성 이걸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 같아요. 일종의 학습 효과랄까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시장이 좀 더 성숙해졌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하락 압력 요인은 레버리지, 그러니까 빌린 돈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좀 과도했던 포지션들이 정리된 겁니다. 지난 하루 동안 약 6억 7천만 달러 규모의 롱, 그러니까 상승에 베팅한 거랑 숏, 하락에 베팅한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됐다고 해요. 6억 7천만 달러. 꽤 큰 규모네요. 네, 이런 급격한 청산은 단기적으로 가격을 좀 흔들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특히 숏 포지션이 대거 청산되는 숏 스퀴즈 현상이 나타나면서 순간적으로 가격이 확 오르기도 했고요.
이런 대규모 청산은 단기 변동성을 키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열된 시장을 좀 식히고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긴 합니다. 아, 그런 측면도 있군요. 다만 이제 숏스퀴즈 때문에 오른 건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와서 오른 거랑은 좀 다르니까요. 약간 기술적인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 좀 염두에 둬야겠죠. 그렇군요. 기술적 반등 가능성.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너무 많이 보유하는 전력, 여기에 대한 경고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아, 기업 보유 리스크요. 네. 베넷 같은 자산 운용사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기업이 재무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너무 많이 들고 있는 게 오히려 재무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실제로 관련 기업으로 꼽히는 샘더 사이언티픽 이 회사 주가가 좀 하락하기도 했고요. 종합해보면 단기적으로는 해킹 사건이나 레버리지 청산 같은 이벤트들이 좀 변동성을 키웠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에 너무 집중하는 전략, 이게 괜찮은 건가? 하는 의문이 좀 제기된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랄까 시장 전반의 회복력이라고 해야 하나요? 특히 그 큰 해킹 사건에도 비교적 가격이 안정적이었다는 점, 이건 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내용을 한번 쭉 요약해보면요. 지정학적 안정, 그리고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또 기관들의 매수세,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 상승을 이끌었고요. 네. 반대로 대규모 도난 사건, 과도한 레버리지 청산, 그리고 기업 보유 전략에 대한 리스크 경고, 이런 것들이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구독자님께서는 이 정보들을 통해서 현재 시장의 이 힘겨루기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냐면 비트코인이 점점 더 거시경제나 지정학적 변수들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렇죠.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네, 단순히 이걸 위험자산이다,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딱 나누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 관계가 또 어떻게 진화할지, 또 어떤 새로운 요인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걸 계속 지켜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비트코인 일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파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